네, 오늘 특강은 제목은 목표가 없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강의.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저는 이제 성찰 노트를 펴고 강의안을 노트에 적어가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 내용. 첫 번째 단락입니다. 왜 그렇게 목표가 없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그렇게 목표가 없을까? 아니면 반대로, 왜 그렇게 우리는 좋은 목표를 삼기가 어려울까?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목표가 없을까, 내 삶에? 여기서 목표라고 하면 좀 제대로 된 목표이고요. 미래지향적이면서 나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한 단계 나를 높게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목표를 의미합니다. 뭐, 질 나쁜 목표는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왜 없을까? 뭐, 없다면 왜 없을까? 목표의 중요성을 사실 배운 적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뭐, 교과 과정에서 목표 세우는 방법, 스마트 방법이라든지, 이거 배우신 적 있으세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무작정 공부를 시킨 이 교육 제도의 이 좀, 제가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모자람. 왜 공부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고 공부를 시키느냐. 아이들이, 이거 완전 고생입니다. 목표의 중요성을 배운 적이 거의 없어요. 두 번째, 목표 달성의 경험이 부족합니다. 물론 뭐 시험 점수 잘 보는 거, 그리고 기껏해야 사실 시험 점수 잘 보는 것, 자격증 통과하는 것, 어떤 회사에 어떤 취직하는 것, 뭐 자격증 따는 것, 내지는 뭐가 있을까요? 뭐 석사, 박사학위 따는 것, 아니면 뭐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 자녀들 뭐 잘 키우는 것, 이런 적이 어떤 외부적인 목표가 많지, 나다운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나다운 영역들이 확장되면 좋으면 계속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희망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 근시안적인 목표들을 실행하느라 장기적인 목표를 세울 힘이 없어집니다. 제가 이걸 다 준비했는데, 자, 이거죠. 자,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 배운 게 없고, 목표 달성의 경험이 부족하고, 근시안적 목표 수행에 에너지가 소진된다. 즉, 내게 현재적 필요를 만족시키느라 내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와 그것을 하기에 지쳐버리는 거죠. 계속 굴레에 빠지는 겁니다. 80% 이상의 사람들은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회피하고요. 20%의 사람들만 미래를 준비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맞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또 보세요. 뭐 이 영상 보실 수 있겠지만, 뭐 이게 현실이니까요. 130명으로 출발했고, 지금 현재 113명 남아 계시는데, 활동하시는 분들은 20명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거의 13명? 10%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는 10% 정도, 더 작게 잡으면 한 5% 정도, 2.5%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분들의 그 노력과 혁신과 그것으로 세상이 영향을 받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로 목표를 갖게 하나? 이걸 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전통적인 이론이 있죠. 매슬로의 욕구 이론. 물론 이 매슬로의 욕구 이론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후대 사람들이 정리한 것이고 매슬로가 딱 발표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생존의 욕구, 그거 있죠? 안정의 욕구, 사랑과 뭐 보호의 욕구, 그다음에 뭐 자아 실현의 욕구 맨 위에 있다고 하는데 그 위에 단계도 있습니다. 자아 초월의 욕구. 여튼 핵심은 뭐냐면 결핍과 채움의 이 사이클로서 욕구 이론을 설명하는 거죠. 결핍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운다는 전통적 견해입니다. 두 번째, 이건 이제 자기결정성의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결정성이라고 하면 세 가지,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거를 이제 SDT 약자인데요. 기본 욕구라고 하면 여기서, 자율성, 첫 번째 자율성, 두 번째 유능성,
세 번째, 관계성에 대한 기본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유롭고 싶어 해요.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싶어 해요. 두 번째, 성장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더 나아지려고 하는 유능성의 욕구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좋은 관계성을 맺고 싶어 하는, 좋은 관계, 뭐 친숙한 관계라고 할 수도 있죠. 관계성, 그러니까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어떤 깊은 소속감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욕구라는 이론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기본 욕구 충족 여부에 따라서요, 동기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내재적 동기입니다. 내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라고 하면, 제가 여기 안 적었군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내재적 동기라고 하면 행동 자체가 그냥 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 내재적 동기예요.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동기가 되었다는 뜻은 그 행동 자체가 보상이다.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다. 그래서 목표 수행 자체를 하면서 호기심과 흥미와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추가 보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요. 내재적 동기.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지속하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뻐하고 이게 이제 내재적 동기 중에 대표적인 게 봉사잖아요, 봉사. 아무도 돈 주지 않아요. 누군가 뭐 인정해 주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튼 그 일 자체가 페이를 받지 않아도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봉사를 할 때, 그러니까 기부도 그런 유 중에 하나죠. 기부. 션이 기부를 많이 하죠. 왜 그렇게 많이 할까요? 내재적 동기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외재적 동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 욕구 충족이 좀 안 되는 경우, 그때 외재적 동기가 일어나는데, 외부의 자극 또는 외부의 압력 또는 뭐 처벌, 어떤 통제 이런 것으로 이제 동기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성이 강화되죠. 자, 우리가 외재적 동기 예를 쉽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국민학교, 초등학교, 자, 시험 본다고 했을 때 이게 외재적 동기죠. 시험 점수 잘 받아야 돼. 이게 외재적 동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동적이게 되는. 살아남는 애들은 뭐다? 1등과 2등과 3등만 살아남는다. 나머지 애들은 다 수동적이게 된다. 그래서 보상의 굴레에 빠집니다. 너 요번에 시험 잘 보면 뭐 이거 사줄게. 보상의 굴레.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사회는 실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다 다루실 수 있어요. 내재적 동기를 발휘할 수도 있어야 되고 외재적 동기를 그냥 내재적 동기화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수동을 능동화 시킬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현대 사회에서 나만의 고유한 나다움을 실현하기에 가장 좋게 됩니다. 이거는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 제가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제가 경험한 바를 나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뇌와 목표와의 상관관계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보니까 여러분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도파민이 뭐 쾌락, 뭐 단순히 어떤 무슨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쾌락을 느끼는 그 호르몬이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이제 전통적 입장이고 최신 뇌과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보상을 기대하잖아요. 그것을 원하는 과정 자체에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도파민 호르몬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도파민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과정 자체의 엔진과도 같아서, 특정 대상, 미래의 상태가 경험된 상태에서 또는 뭐 간접 경험도 포함됩니다. 특정 대상, 미래 상태가 다시 그 결과가 예상 가능해질 때, 그때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이 그때 분비돼요. 즉, 대상 행동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받거나 상상이 되거나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해 봤거나, 그때, 아, 내가 다시 하고 싶어, 그거를 하고 싶어 라는 뇌에 신호를 보내는 바로 그 호르몬이 도파민이었다. 그러니까 도파민은 내가, 이게 지금 젊은 층들이나 뭐 지금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내가 흥분해서 도파민 나왔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그거는 그냥 좋아한 거예요. 도파민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람의 동기를
원하게 만드는 어떤 그 과정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전전두 피질이라는 뇌의 기능, 이 뇌 앞쪽에 전전두 피질이 있거든요. MPFC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 그 김주환 교수님의 회복 탄력성과 마음 근력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내면 소통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여튼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스트레스에 휩싸일 때는 안쪽에 편도체가 활성화가 돼요. 편도체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이제 멧돼지가 원시인이 이제 멧돼지가 다가왔을 때 막 몸이 이렇게 어 이렇게 경직이 되면서 어깨가 올라가면서 근육이 막 하면서 이제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뇌에 신호를 보내면서 모든 뇌가 이 근육에 모든 피가 뇌 근육에 보내지면서 막 도망가기 시작하죠. 이 편도체 강화되고 막 흥분되고 얼굴 빨개지고 그쵸? 막 화나게 되고 이게 이 감정적 부정적 반응이 편도체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거 반대로 이성적인 가치 판단의 그 부위가 바로 전전두 피질이라는 여기 앞에 이마 뒤쪽에 있어요.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전전두 피질의 발달에 따라서 목표를 더 잘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즉, 뇌가 납득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일단 사실이어야 돼요. 내가 현실 가능, 실현 가능한 거여야 돼요. 내게 정말 유익하다고 뇌가 판단을 내려야 돼요. 이게 인지적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면 목표가 잘 실현되지 않고 목표도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죠. 자, 목표의 중요성은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의 유무가 뭐가 다른지를 느껴보아야 합니다. 이게 뇌가, 자, 이게 목표의 유무가 뭐가 다른지 느껴보아야 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목표를 세워보고 목표를 안 세워보고 그 일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가를 직접 느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목표를 세우고자 해요. 그죠? 좋은 경험을 지금부터 많이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가장 좋은 게 직접 내가 경험이 어렵다 하시면 독서 하시면 돼요. 근데 독서 힘들죠. 여러분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독서는 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새로운 경험, 새로운 입장, 작가의 그 취지를 이해하거나 글을 이해하거나 하여튼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뇌의 입장에서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자꾸 쇼츠 보기를 원하고 영상 보기를 원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경험을 할 때 뇌에 활성화되는 부위와 우리가 독서를 할 때 간접 경험을 할 때 활성화한 뇌의 분위기가 똑같대요. 이건 모르셨죠? 그러니까 독서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15,000원, 16,000원 내고 그 경험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하시면 MPFC가 안정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번 고강도 운동을 60대 이상의 분들도 지금 고강도 운동, 그러니까 좀 숨이 차고 달리기죠, 달리기. 달리기를 매일 조금씩 스스로 달리기를 하고 하시면, 그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치매를 할 때 어떤 그 단백질, 특수한 그 치매 유발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30%가 감소가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어서 그래. 이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자기가 훈련하는 만큼 건강은 얻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속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지금 해당되시는 분 계시면 바른 정보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달리기 조금씩 조금씩 그냥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오늘 8km 뛰었거든요. 오늘 제 기록 경신했습니다. 달리기 기록 8km, 그러니까 걷고 뛰고 했는데 여튼 8km를 넘어봤어요. 한 50분 걸린 것 같아요. 뇌가 리셋된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숙면 아주 중요합니다. 뇌의 전전두 피질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 기록, 말하기, 글쓰기 훈련. 이것도 뇌를 계속 쓰고 뇌의 가소성을 자극해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왜